All entertainment, all the time. DWSS 1494, your entertainment radio.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니까 아주 제가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나도 40년 남이 젊었더라면 여러분 앞에서 같이 손잡고 기도를 드릴 텐데 참 다 훌륭하시고 자매님들은 미인이시고 남자들은 핸섬하고 아주 부럽습니다.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 소인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의 만남을 우연으로 생각지 마시고서 만약에 이 지역에서 복음의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하신 분이 있으시면은 오늘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신다면 제가 여기 온 보람을 느끼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받는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것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서 저들이 이렇게 걸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보면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55년도에 이 나라를 떠났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세계에서 넷째로 가난했어요. 그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선진국가가 되다니 너무나 감개무량합니다. 그래서 교육제도나 무슨 무역이나 발명이나 지금 한국이 좀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거기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 있습니다. 조셉 슌페이러 사학과 교수인데 그분이 3년 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 말씀도 하시고서 19th century 19세기에는 세계 역사를 보면은 팍스 브리타니카 영국의 세계를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20th century 20세기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점령했습니다. 그러면 21세기는 누군가 그렇게 하면서 답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느 나라라고는 말 안 하시고서 팍스 아시아나 그랬습니다. 아시아랍니다. 근데 어떻게 설명했냐면 일본은 해가 지는 나라, 중국은 식생활에 바쁜 나라, 인도는 이제 눈을 뜬 나라, 그 중에서 한국이 제일 조그만데 한국은 뛰는 나라랍니다. 여러분들이 뛰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고 또 21세기 와서 한민족이 훌륭한 세계 지도자가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에서 세계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한인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것을 믿고 여러분들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저는 영어로 말씀드리면 good speech is a good beginning and a better ending and making sure 그 중간에 짧게 하는 건데 목사님께서 저를 보고서 1시간 이상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오래 하면 졸지 마세요. 그것은 너무나 무리인데 저는 우리 목에 올 때마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제가 여기 떠날 땐 너무나 가난하기 짝이 없는 나라거든요. 그걸 생각하면서 보면은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한국 정부에서 6.25 사변 60주를 기념하는데 저를 보고 와서 축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 왜 축사를 합니까? 그래서 축사 대신 이런 글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읽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겠지만요. 저는 미국 가서 우리 한국 나라 말을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전 초등학교도 못 갔기 때문에 국어도 모르고 그런데 제가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 농담스럽지만 진담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61년도에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으로 이제 석사를 하러 가는데 왜 그런지 결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특히 한국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가자니까 두려워서 못 오겠고, 제일 만만한 게 하와이 때문에 거기다가 총영사에게 편지 썼습니다. 총영사님, 저는 폴신입니다. 이 나라에 와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장가 들고 싶어요. 한국 여자하고. 제가 갈 테니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서 총영사를 뵀습니다. 누굴 먼저 보겠냐고 그래요. 그래서 누구 있습니까? 4명이 있답니다. 그럼 총영사님 마음대로 넘버원 소개해 주세요. 그런데 그 여자는 키도 크고 날씬하고 참 아름다워. 근데 그 여자가 하와이에서 난 2세입니다. 이상하게 서양 여자가 서양 여자를 놓으면 어울리는데 한국 여자가 서양 여자를 오니까 어울리지가 않아. 그래서 그날 저녁에 또 총영사가 편지 드렸죠. 전화 드렸습니다. 넘버 2 소개해 주세요. 넘버 2 나왔는데 그때는 그 여자는 뭐 키도 작고 인물이 그저 그래. 근데 제가 반했습니다. 아주 반했어요. 그 여자가 키도 작은데 데이트를 한 번 했는데 너무나 왜냐하면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나한테 맞는 여자다. 그래서 데이트 2번 하고 3번까지 했거든요. 근데 돈이 떨어져요. 그래서 돈 떨어지서 이제 불포스 하겠다고 3번째 저녁을 먹고서 와이키키의 좋은 식당까지 초대해가지고서 저녁을 한 다음에 거기서 불포스 했습니다.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 당신 같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데 날 결혼해달라 했거든요. 근데 여자가 이렇게 보더니 어떻게 우리나라 말도 못하는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그건 impossible, 안 된답니다. 도저히 안 된대요. 거절당했습니다. 어떻게 가슴이 아프든지 어떡한지 아세요? 와이키키에서 뛰었습니다. 비행장까지요. 23마일입니다. 그 비행장에 가서 첫째 가는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오면서 Wait and see, I'll find you someday. 언제나 원수 갖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여자를 찾고 있어요. 그 여자 이름은요, 최명숙입니다. 숙명여대에서 58년도에 유학생으로 하와이 대학에 왔는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 여자 찾아주시면 제가 10만 달러를 개런티겠습니다. 농담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그냥 그 여자를 만나면요, 제가 그 여자에서 와서 큰 절을 할 것입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한국 사람이 됐다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찾아도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숙대까지 갔습니다. 거기 학교 갤럭을 보니까 그 여자가 58년도에 하와이 대학으로 유학 간 것이 기록은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없더군요. 여러분 10만 달러 좋아하세요? 왜 이렇게 웃기만 하십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결혼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너 두고 봐라. 언젠가 원수를 갖겠다. 그래서 제가 하와이 대학에서 64년부터 67년까지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PhD 박사를 하려고 좋은 대학을 신청했어요. 물론 하버드, 거기도 콜롬비아, 스탠퍼드, 예일 같은 데 초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왜 그런지 다 오라고 그랬어요. 하버드에서는 장학금까지 주겠다. 콜롬비아에서는 생활비까지 다 내주겠다. 오라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를 안 가고서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학교의 캐럴럭을 보니까 한국학이 있더군요. 여기를 가야지만 제가 뿌리를 찾겠다. 또 최명석한테 원수를 갖겠다. 그래서 거기로 왔어요. 잊지 못할 교수님을 배웠습니다. 서자, 두자, 수자. 그분이 그 이화여대에서 47년까지 학생과장으로 계시다가 미국으로 이민 오셔가지고 콜롬비아에서 PhD를 받으신 분이거든요. 인사를 여쭈었더니 신군 우리나라 말 좀 배우겠네. 그래서 왔습니다. 가르치기로 했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월, 수, 금
3시부터 5시까지 3년을 가르쳐 줬어요. 1년째는 이제 한글, 문법, 발음 같은 거 가르쳐 주시고서 2년째는 옥편을 써가면서 한문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3년째 한국 문학, 소설 같은 거 가르쳐 주세요. 한 번 저한테 춘향전을 주십니다. 그걸 영어로 번역하라고 그러세요. 그거 아주 하려고 똥 쌌습니다. 방자 왈걸 뭐라 그러죠? 방자 says it doesn't make sense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분 덕분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장례식 가서 누구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아들, 딸보다. 왜냐하면 그분 덕분에 제가 말을 할 수가 있고 한국 사람들 보면 두려워하지 않고 글도 쓸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이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살던 한국과 지금은 너무나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그 축사를 하면서 이런 글을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대국, 조국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 오늘이 있으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지난 날은 고난과 핍박의 고통의 날이었습니다. 빼앗기고 매맞아 원통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어제는 다투고 헐뜯는 분쟁의 날이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던 미움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오늘은 참아주고 덮어주는 사랑의 날입니다. 더 높이 뛰고 더 멀리 나르는 도약의 순간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으면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아브라함 본받아 순종과 회개로 희생의 제단 불뿌림으로 광야에 40년 지팡이 든 모세를 본받아 인내의 40년 나라 위한 기도 불지김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예수님 본받아 눈물의 기도로 밀려진 하늘의 미랄이므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내일은 7천만 남북동포 하나더 민족사랑 삼천리 700만 해외동포 목소리 높여 하늘사랑 땅끝까지 만세 만세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 동서쪽을 보면 큰 중국이 있습니다. 대국이라고 그러더니요. 동쪽을 보면 저 섬나라인데 일본 제국주의가 있습니다. 무슨 죄를 졌다고 서쪽을 보면 열등감을 느끼면서 절을 합니까? 무슨 죄를 졌다고 동쪽을 보면 제국주의를 보면서 겁을 내야 합니까? 이제 그런 데는 떠났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자제들, 젊은 분들이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이 조세춘 배려 교수 말씀대로 뛰고 있으니까 여기서 성공합니다.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드리러 왔습니다. 보니까 전부 젊으시고 아주 미인이시고 핸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숙제가 있거든요. 인들근이 이제 얼마나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있는 한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저는 여기서 태어났지만 좀 좋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승가를 안 했거든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서 태어났어요. 임진강 바로 남쪽에 금천 아시죠?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외정 때 4살 때 왜 그런지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디 가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머니의 사진 한 장도 없습니다. 어머니를 알고 보고 싶은데 모릅니다. 근데 제 아버지가 왜 그런지 저를 외할머니 댁에다 두고서 행방불명 됐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가 어디 가신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외할머니 댁에서 눈치밥 먹고 자랐어요. 외할아버지 이미 돌아가셨고 외삼촌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외아줌마가 꼬마 셋 데리고서 소장 농민으로 해서 먹여 살리고 있었거든요. 외할머니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집에서 누워 계셨습니다. 그래 있는 것이 눈치밥을 먹었었는데 6살 때 이틀입니다. 한번 밖에서 놀다가 집을 들어오니까 아줌마가 어디서 났는지 엿 한 덩어리를 가지고서 방명으로 깨틀더니 꼬마들한테 놀아주지 않습니까? 6살 먹은 놈이 얼마나 엿을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줌마 나도 주세요 했더니 엿이 없다고 안 주세요. 그래서 하도 먹고 싶어서 제일 작은 꼬마대 가서 제가 뺏어서 다 먹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맛있는지요? 그 뺏기는 원분해서 울지 않습니까? 그걸 아줌마가 보시더니 그 방맹이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줄줄 났어요. 아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서워서 밖으로 튀어났어요. 저녁 때가 돼도 두려워서 못 들어가고 밤 12시가 넘어도 거길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뒷걸음쳐가지고서 저는 금천역까지 걸어왔어요. 그래서 새벽 통근차를 타고서 이제 서울로 왔거든요. 그 기차 안에서 생각이 여심을 이렇게 중요하게 이렇게 얻어맞이하는가. 그때 6살 먹은 애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언젠가 난 돈을 많이 벌어서 엿장사가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갖다 같이 놀아 먹겠다. 이런 꿈을 꿨는데 엿장사 그냥 그런 것은 기회가 없었거든요. 서울역에 오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거리 소년이 됐어요. 남대문 시장 가서 썩은 음식 먹다가 병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 많이 얻어맞았거든요. 그렇지만 할 수 없죠. 어떡합니까? 밤이 되면 외로워서 하늘을 보면서 별을 많이 세웠어요. 배가 고파서 별을 세웠고 엄마가 보고파서 별을 세웠습니다. 하도 외로워서 별을 세웠고 잠이 안 와서 별을 세웠어요. 별을 세다 보니 별 속에서 꿈을 찾게 된 것입니다. 꿈이 어떻게 됐냐면은 서울역은 여름에는 좋아요. 뭐 아무나 잘 수 있는데 겨울이 되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겨울을 살기 위해서 저는 친구를 하나 삼았습니다. 8살 때 된 얘기거든요. 걔 이름은 재훈인데 9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낮이 되면 그걸 가서 음식을 놀아가지고서 같이 먹습니다. 밤이 되면요 서로 끼안고 자야 돼요. 왜냐면 얼어 죽을까봐 서울역에서. 그래도 그 일본 순사가 와서 보면 쫓아버립니다. 근데 저희 친구 재훈은 한 말이 난 더 못 살아. 죽어버릴까 그래. 형 죽지 마라. 형 죽으면 어떨까. 내가 어떻게 살까. 죽지 말라 그랬는데 한번 그걸 하다가 서울역에 오니까 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합실에 가도 보이지 않아요. 밖에 나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철도 옆으로 뛰어가 보니까 걔가 철도 옆에 누워 있었어요. 가니까 걔가 다리가 부러졌어요. 팔이 부러졌습니다. 날아오는 기차에 몸을 던져서 자살했더군요. 저는 걔를 붙잡고 얼마나 운지 모릅니다.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친구인데 왜 죽었어? 우리 같이 살기로 약속하지 않았냐? 그래서 형 당신 비겁하다. 이러는데 조금 있으면 일본에 추락이 오더니 걔를 갖다 던져버려요.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어요. 재원아 너는 죽었지? 너 두고 봐. 난 무슨 일이라도 절대 죽지 않을 것이야. 반드시 살아서 뭔가 할 거야. 그리고 너를 위해서 한몫해 줄게. 이 결심한 것이 8살 때 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재원이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혼자 지냈습니다. 저 인생은요 6.25 사변 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비랑 같겠지만 저도 이제 걸어서 경기도 충청도 예산까지 걸어갔습니다. 나중에 라디오에서 뉴스를 들으니까 유엔군이 인천 착륙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서울로 걸어왔습니다. 노량진 다리 앞에서 그 미군들이 많이 가는데 거기서 구걸 했습니다. 할로 캔디, 할로 초콜릿. 그 초콜릿이 어떻게 맛있든지요. 할로 캔디를 그냥 그거 던져주거든요. 어떻게 매일 갔습니다. 한 번 가서 할로 초콜릿, 할로 캔디 하고 있는데 어느 미국군이 손을 내밀어줘요. 전 뭔가 몰랐는데 과자를 받으라고 보니까 과자는 주시지 않고 내 손을 꼭 붙잡습니다. 그 초록을 번쩍 올려버려요. 깜짝 놀랐죠. 목욕을 못해서 냄새가 지독하게 나고 옷도 옷이 아니었습니다. 한강을 건너더니 평생 처음으로서 따뜻한 샤워 목욕을 해줬습니다. 나오니까 군복을 입혀주면서 그때 15살 때입니다. 군복을 입혀주면서 저를 갖다 탱크에다 싣고서 저기 북쪽 임진강 북쪽 장단까지 갔어요. 거기서 하우스보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하우스보이가 뭔지 아세요? 군인들 구두 닦아주고 빨래해주고 청소해주는 겁니다. 너무나 훌륭한 분위기죠.
먹을 것도 많고 고기도 언제나 먹을 수 있고 침실도 좋은 게 있는데 왜 그런지 더 슬펐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난하게 짝이 없는데 미국 사람들이 먹을 것 많고 부자들이야. 왜 하면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한 번 이제 밤에 엄마가 보고 싶어서 언덕구에 가서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하고서 울었는데 나중에 눈을 떠보니까 왠지 제 앞에 누가 뚝 서 있어요. 미국 군인입니다. 깜짝 놀라서 하도 창피해서 가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안 가세요. 너 왜 우냐 그래요. 가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너 왜 우냐 그래요. 또 가라고 소리 지르니까 이분이 저한테 어디 꼭 안아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미국에 난 우리 애들이 셋이 있는데 우리 애들을 울면 내 가슴이 아픈데 너 왜 우는지 알고 싶다. 그 포옹이 저에게 인생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한강다리에서 저게 손주던 그 군인의 손이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옹해 주신 그분의 손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14살 됐는데 그때 제가 입양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입양으로서 미국으로 와서 수속하는데 한 2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18살 때 미국을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이 너 여기 와서 하고 싶은 게 뭐냐. 아버지 저는 학교에 선생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학교 가고 싶습니다. 좋다. 그럼 네가 18살이니까 내일 고등학교를 가자 그랬어요. 아버지 저는 고등학교 못 갑니다. 왜 못 가? 저는 한국에서 초등학교도 못 갔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하니까 that's okay. 그러면 초등학교 가자. 거절당했습니다. 중학교 거절당하고 고등학교도 거절당해서 나이가 많다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에게는 검정고시밖에 없었어요. 검정고시가 어떻게 어렵던지요. 그걸 하려고 제가 이제 웹스터 딕셔너리 한 권, 한 500페이지를 샀습니다. 그때부터 외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알아야지만 이런 거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상하게 한 페이지 읽고 다음 페이지 가지 않습니까? 그걸 전 페이지 잃어버려요. 그래서 화가 나서 말이에요. 다 외운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외운 다음에 그걸 갖다 불에 태가지고서 이 물에도 넣어가지고 마셔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뱃속에 이제 영어 사전 한 권 있어요. 그래서 영어는 곧잘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는데 한번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너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도와주신다 그래요. 저 하나님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기도만 드린다, 도와주신다 해가지고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밤 1시, 새벽 2시쯤 되면 공부하다가 그냥 커피가 나는데 공부하다가 뒷마당 가서 애기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진지 잡으셨어요? 잘 계시죠? 저도 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검정고시 뭔지 공부하는데 어려워요. 좀 도와주세요. 그럼 나중에 저도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웃으시죠? 전 진심으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 들어줬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제가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 한 가지 그 성경 구절에서 발견한 것이 저에게는 끝까지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입니다. 10절 아시죠?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 옆에 있으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너를 굳세게 오른팔로 도와주시겠다. 그런 약속했습니다. 그걸 봤을 적에 저를 도와주신대요. 그 성경 구절이 저에게는 끝까지 남아가서 기도하고 연습하고 공부했습니다. 그런 덕분에 1년 3개월 만에 검정고시 통과했어요. 그 성경 구절 이사야 41장에도 그렇게 열심히 안 했을 겁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도와주겠노라. 그런 그 구절 읽고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검정고시 통과해서 대학 갔습니다. 그리고 대학도 졸업했어요. 석사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3년대는 박사까지 받았어요. 박사를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전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어딜 갔냐면 서울역 갔습니다. 재훈아, 내가 왔어. 박사가 돼서 왔어. 너 보고 싶은데 어디 있냐?
하루 종일 재원이하고 얘기를 하면서 놀았습니다. 그러나 재원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박사니까 내가 미국 가서 한복 너한테 너를 위해서 해줄게. 그리고 약속을 해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날 기차를 타고 부산 갔어요. 송도. 거기서 55년 9월 3일 날 배로서 미국으로 갔거든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떠날 적에 침 뱉고 떠났습니다. 배고팠던 나라, 외로웠던 나라, 차별이 많은 나라, 난 널 버리고 간다. 그 바에 다시 안 보겠다고 맹세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송도에 가서 바다 앞에 엎드려서 대한민국 죄송합니다. 뭣도 모르고 침 뱉고 떠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왔습니다. 미국 와서 이제 학교를 했거든요. 이렇게 돼서 제가 주님의 영적 후영적을 보고 이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한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세요. 원하는 게 있으십니까? 기도하세요. 그리고 공부하세요. 노력하세요. 뭐나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인생관이 있는데 can do 인생관입니다. You can do, I can do, we can do, can 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저는 여기 워싱턴주에 있는데 저희 동네 혹시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죠? 그 창립자가 누구죠? 빌 게이츠입니다. 세계 제일 부자입니다. 지금 58세밖에 안 됐는데 세계 제일 부자예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은퇴하고서 지금 자기는 재산을 세계 다 다니면서 쓰고 있습니다. 에이즈 환자 도와주고 병원 져주고 컴퓨터 만들어주고 그분의 목적이 뭐냐면요. 죽기 전에 있는 돈을 다 쓰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런 사자가 참 훌륭한 분이에요. 근데 지금도 가끔 그런 부자가 제가 직접 운전으로 다닙니다. 저희 동네 근처에 살거든요. 가다가 만나면 하이퍼라고 인사를 합니다. 하이퍼라고 해서 서로 웃거든요. Have a good day 그러고 해집니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세계 제일 부자가 된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빌 게이츠는요, 4살 때부터 2가지 질문했습니다. 2가지 질문했어요. 첫째 질문이 뭐냐? Why? 왜 종이가 허였습니까? Why? 왜 종이가 허였습니까? 둘째 질문이 뭐냐면 How? 이걸 어떻게 만듭니까? Why, how? 질문하면서 4살 때부터 공부를 했어요. 혼자서. 그래서 15살 때 거기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우등생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하버드에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하버드에 갔습니다. 하버드는 다 유명한 학교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갔거든요. 거기 가서 역시 교수님께 왜 그랬습니까? Why, how? 이런 질문을 했어요. 2학년 학기말 때 시험지를 보니까 교수님의 질문이 그저 시시하더랍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Dear Professor, I think your questions are stupid. 교수님은 질문이 바보 같습니다. If I were 내가 질문하면 이런 질문하고 이런 답을 하겠습니다. 그걸 교수님께 바치고 하버드 끝바이하고 떠났어요. 다시 안 갔습니다. 아버지 집에 가서 차고 안에서 혼자 why, how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27살 때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조직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innovation, new 아이디어입니다. 남의 생각 못한 걸 발명한 것이거든요. 21세에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we had race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이 머리가 좋으니까 열심히 하세요. 누구나 이제 21세기에는 아이디어가 The Victor Hugo가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Nothing is more powerful than an idea whose time has come. 필요할 때 나오는 아이디어보다 중요한 거 없다. 예를 들면요. 여기 제가 휴대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제일 먼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혹시 그 스웨덴 북쪽에 한 추운 나라가 있는 걸 뭐라 그러죠? 핀란드입니다. 핀란드의 어느 시민이 노키아라는 휴대폰을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시작인데 지금 핀란드가 가난한 나라가 많았으면 그거 하나 때문에 부자가 됐어요. 이 셀폰이 지금 삼성이 아주 모노폴라이즈 하고 있는데 굉장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젊은 분들 계신데
오늘의 만남 우연을 생각지 마시고서 오늘 교회 가니까 늙은 할아버지가 어디 뭐 중얼중얼 하더라. 나도 한번 해야겠다. can do. 해보겠다. 그래서 질문하세요. 질문하시면 여러분들 여기서 빌 게이츠 넘버 2, 빌 게이츠 넘버 3, 넘버 4, 넘버 5가 나옵니다. 저는 그걸 약속드립니다. 왜냐하면 21세기는 머리를 써서 이노베이션이지 않습니까? 인벤션입니다. 그러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주일날이라는 말씀드려서는 혹시 죄송할지 모르지만 저는 한민족을 우승한 민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thinking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요, 누가 먼저 이걸 발명하느냐 그거거든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혹시 1498, 1498년에 무슨 일이 난지 아십니까? 여기 학생들 뭐가 생겼죠? Thank you very much. 콜럼버스가 뭘 했죠? 아메리카를 발견했죠? 근데 발견해가지고 이제 스페인을 가니까 킹 퍼디난드, 퀸 이즈벨라가 너무나 행복해서 어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콜럼버스에서 크게 만찬을 베풀어줬습니다. 환영하려고. 그 신대륙을 발견해서 얼마나 강합니까? 거기 귀족들도 많이 왔어요. 귀족들이 그 왕이 그렇게 칭찬하는 거 보니까 콜럼버스는 귀족도 아닙니다. 수군이거든요. 그 귀족들 배가 아팠어요. 그래서 한 귀족이 하는 말이 그까짓 그 뭐냐, 누구나 할 수 있지 않냐, 배 타고 동쪽으로 가면 되냐, 뭐 그 big deal about it. 그러면서 콜럼버스를 약화시켰습니다. 콜럼버스가 가만히 듣고 있더니 뭐라 그랬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여기 삶은 계란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계란을 여러분께서 누가 여기다 테이블에다가 놓을 수가 있습니까? 귀족들이 뭐라고 했죠? That's impossible. 어떻게 놓냐? 안 된다. 그래서 콜럼버스가 뭐라고 했죠? Then I will do. 내가 하겠다. 어떻게 한지 아세요? 그 드머리를 깨트려가지고 뚝 씌워놨거든요. 그게 귀족들까지 그 누굴 할 수 있지 않냐? 네, 맞습니다. 그러나 누가 제일 먼저 하느냐? 그것이 question입니다. 우리가 그런 챌린지가 지금 들어왔어요. 21세기이지 않습니까? 슌페이터가 한 말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해가 지는 나라 21세기, 중국은 식생활에 바쁜 나라, 인도는 눈을 뜬 나라.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뛰는 나라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희망과 꿈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나라는 조그마하지만 열심히 한다면요,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또 영적으로 성공해가지고서 세계 선교사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해외 선교사가 미국이 제일 많거든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 우리 한국이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냅니다. 지금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같은 데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고서 하나님께서 말씀 듣기 때문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절대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위로 올라갑니다. 제가 1994년입니다. 그때 중국을 갔다가 오다가 홍콩을 들렸거든요. 거기서 이제 홍콩에서 하룻밤 자고 러비를 걸어가는데 아주 훌륭한 분을 한번 뵀어요. 여러분 빌리그램 목사님 아십니까? 너무나 황송스러워서 가서 악수라도 한번 하고 싶었습니다. 목사님 저 악수 좀 해주랬더니 악수도 해주시고 저에게 점심까지 쏘셨어요. 여러분 쏜다는 건 뭔지 아세요? 저는 학교에서 30년 가르치기 때문에 학생들 좋아요. 대학교든가 초등학교, 중학교 가면 학생들이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앞에서 반가 하면 어쩔 줄 몰라. 그래서 미국 오면 나한테 연락하고 내 점심 쏠게 약속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하느냐. 그분 말씀이 21세기에 미국이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할 때 한민족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줄 민족이라 그랬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 놀랐습니다. 지금 리얼리티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많이 유행하는 거 아시죠? 저희들의 회개할 때 금년입니다. 1월 달에
어느 상원의원이 이런 법률을 제출했어요.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에서 많이 지지했는데 저만은 반대표를 썼습니다. 제가 지거든요. 그거 제가 아주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꾸지람 많이 먹고. 전국에서 오면서 당신 누군데 이렇게 찍었냐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그 양심에 걸리기 때문에 반대파를 찍었습니다. 지금 워싱턴에서 한인 목사님들과 또 미국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해서 레퍼런덤 뭐냐면 반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월 31일까지 그 국민들의 사인을 10만 장 이상 받으면 그 이제 11월 8일 날 선거를 할 수 있거든요. 그쪽에서 국민들의 반대면 그게 무효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봤을 적에 미국의 도덕적으로 지금 타락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과 또 이제 주들 목사님께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한국 목사에서 그 권중 목사님이 대표로서 이렇게 그걸 반대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얼중얼 많이 해도 죄송해요. 그럼 제가 정치인은 왜 됐을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죠. 모든 것이 cause and effect가 있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1958년도에 미국 군대 영장을 받았습니다. 텍사스 주에 가서 훈련을 받았던 일인데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주중에는 부대에서 먹고 자고 훈련 받아요. 근데 주말이 되면 저희 군인들이 좀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버스를 타고 시내를 갑니다. 한 번은 이제 백인 군인 4명을 저고 버스를 타고 시내를 갔습니다. 웨이코 텍사스 갔거든요. 좋은 식당을 발견했어요. 다들 들어가자. 다 들어갔는데 저 혼자만 못 들어갔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식당 앞에 간판에 써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For whites only. 백인만 들어간다. 제가 안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백인이 아닌데 들어갑니까? 저 친구들 어디 너 왜 안 들어오냐고 그래요. 저걸 봐라 내가 어떻게 들어가냐. 그랬더니 저 친구들이 너는 미국의 군인이야.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관계없다고 들어가자고 저를 끌고 들어갔습니다. 저 구석에 우리가 앉아있는데 가슴이 두근두근했죠. 아닌 게 아니라 멀리서 지배인이 저를 보더니 이 양반이 뛰어옵니다. 제 앞에 서서 하는 말이 What the hell you doing? 그래요. 너 이놈 자식 못 들었냐 그래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 사람이 저 답을 기다리기 전에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58년입니다. 여기를 붙잡더니 끌고 나와요. 끌고 나오면서 문을 밖으로 차서 열더니 저를 밖에다 던져버렸습니다. 제가 궁둥이가 콘크리트 할때 아팠습니다. 부대에 와서 밤새도 울었어요. 하나님 저희 갈 길이 뭡니까? 왜 저는 어디 가나 차별밖에 못 받습니까? 한국에도 차별이 있어요. 인간 차별. 거지 새끼라고 많이 얻어맞고 쫓겨나고 그랬습니다. 여기 와서 새로운 무지개를 찾아오는데 이게 뭡니까? 어떡합니까? 기도를 드리는데 하루바삐 답을 못 얻었습니다. 3개월 걸렸어요. 그때서야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그것 뭐냐면 언젠가 someday 그때 제가 정치인이 될 것을 제가 맹세했습니다. 기도로서. 그래서 끝까지 나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58년부터 29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적당한 시간이 오면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정치학은 저는 대학 교수로서 아주 너무나 좋았거든요. 정치는 상상도 못했는데 그 텍사스의 경험을 통해서 제 정치를 꿈을 꾼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91년도에 그 가을쯤 주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이만하면 됐으니까 너 나가봐라. 그래서 저희 선거지에서 하원에 출마했습니다. 보통 미국에서 정치를 나가려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교육위원,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이거든요. 그 다음엔 하원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하원으로 출마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가지면 법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갔습니다. 저 선거지역이요, 인구가 24만 명입니다. 그 중에 96%가 백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마이너리는 멕시칸 사람들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인들,
흑인들 조금이고 우리 한국 분들은 6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데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갑니까? 근데 하필이면 거기서 선거직이 거기까지 있게 됐거든요. 그렇지만 기도로서 결정했습니다. 해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결심해가지고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전 돈도 없어요. 그런데 나가서 하원 당선되면 적어도 한 50만 달러는 써야 합니다. 그때 전 돈이 700불밖에 없었거든요. 그저 어떡합니까? 그렇지만 그래서 그때부터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유권자들의 집을 두드렸어요. 문 두드리면 미국 사람이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한국에 이민 왔는데 이 나라에 와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봉사할 때가 됐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절을 하거든요. 미국 사람은 절 받은 적이 없거든요. 상상도 못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그 선거지 집집마다 문 두드리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기도로 답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돈도 없었기 때문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기 언덕 위에 이렇게 높이 집에 있는 거기까지 걸어갔거든요. 허덕이면서 걸어가는데 여기까지 걸어왔냐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그냥 찍어주겠다. 아직까지 정치인들이 이렇게 한 적이 없는데 당신은 특별하다. 그래서 믿음직하다. 찍어주겠다 그랬습니다. 또 한 번은 이제 그 어떤 사람 말이 우리 개가 물어시간 찍어주겠다 그래요. 제가요 개한테 많이 물렸어요. 근데 개가 제 베스트 프렌드가 됐어요. 덕분에 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개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그 많은 아이디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개를 이렇게 좋아하는데 개한테 그랬습니다. 한 번은요 신문 기자가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I understand you walk a lot. 네, 많이 걷습니다. 지금까지 몇 집이나 두드렸냐고 그래요. 한 14,000집을 두드렸습니다. 깜짝 놀래요. 14,000집, 14,000 어떻게 걷냐고 그래요. 전 걷습니다. 어떻게? 저는 걷습니다. 그분이 그럼 나도 한번 걸어볼 수 있냐고 그래요. 오십시오 했더니 그 다음날 사진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몇 시간 건지 아십니까? 2시간도 못 걸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는 말이 난 2시간도 못 걷는데 당신 어떻게 하루 15시간씩 걷냐고 그래요. 저는 걷습니다. 어떻게 자꾸 묻길래 농담 삼아서 This is made in Korea 그랬거든요. 이 친구도 그렇게 똑같이 웃고 그죠? 껄껄 웃어요. 그래 그 바라고 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신문 기자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주일날 신문에 산데이 페이퍼 3분의 1페이지가 나왔어요. 전면에 제가 문드리고 나오고 돌신 한국서 이민원자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립니다. 미국 정치인이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침 9시가 되면 집을 나갈 적에 부인이 잘 갔다고 인사를 한답니다. 밤 9시 반 10시쯤 들어가면 부인이 소금물을 가지고 기다린답니다. 왜냐하면 발걸에서 피가 나기 때문에 고쳐주려고. 이런 정치인이 어디냐? 미국에 이런 정치인이 필요하다. 이런 개대리케리어 그 충실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 신문 그 기자 있지 않습니까? 그 기자에게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덕분에 삼선 하원을 물리치고서 당선됐어요. 92년도에요. 처음 나가니 이런 사람이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진심으로 기도드리고서 방법을 말씀드리면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제가 지금 상원에 5선때 하고 있습니다. 이제 18년 있어요. 그런데 선거할 때마다 이거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 저는 민주당으로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한인들을 대표하려면 민주당이 이민법, 그 다음에 인권법을 지지하고 노인의 복지법을 지지하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이 됐습니다. 근데 저희 선거지는 또 공화당이 거의 한 70%가 이제 공화당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5번을 찍어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믿음직하니까 찍어줬다. 열심히 하니까 찍어줬다.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다음에 하원 때는 안 했습니다. 사원 당선되면서 제일 먼저 제출한 법이 뭔지 아십니까? 인종차별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에 제가 인종차별 당했거든요. 어떻게 시작했냐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서양 사람들 우리 동양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오리엔탈 부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싫어해요. 오리엔탈이 뭔지 아세요? 16세기 영국 사전을 보면은 오리엔, O-R-I-E-N-T가 뭐냐면 런던의 동쪽이에요. 이스트 오브 런던. 근데 오리엔탈이 뭐냐면 동쪽에 사는 사람들. 코가 넓적하고 눈이 생선같이 조그맣고 또머리가 동그랗고 키가 작고 그 다음에 신비스럽고 이상스럽고 믿지 못할 사람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저는 그 적절히 반대했거든요. 그거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리엔탈을 아시아나로 바꾸는 거. 그래서 이제 상원에 제출했더니 첫째는 그 통과 안 됐어요. 저희 그 상원 의원들이 오리엔탈이 왜 나쁘냐. 시집 걷고자 상당히 그 좋은 말인데 왜 나쁘냐가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16세기 영국 사전을 카피를 만들었습니다. 다 놀아줬거든요. 근데 하나를 맞아서 시임은 몰랐어. 미안해. 그래서 만장일치 98년도에 통과됐어요. 저는 그걸 통과됐으니 그걸 끝난 줄 알았는데 2000년대 연방정부 있지 않습니까? 연방정부에서 상하가 해가지고서 만장일치 통과한 다음에 대통령이 사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지금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불법이 됐습니다. 이것이 제가 해도 꿈이거든요. 그럼 어디 가나 이런 걸 가지고 하면 된다. 그 다음에 기도드리면서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벨 게이츠가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세요.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박수를 받으라고 한 말은 아닌데만 말이에요. 그 하면 된다. Can do. 그래서 저는 미국 가서요.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하늘 다 풀었습니다. 하늘 다 풀었어요. 그래서 행복한 성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교회에 장로로 봉사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영광입니다. 저희들이 3년 전에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뭐 지는데 문제가 이것저것 있더군요. 저는 끝까지 목사님을 지정해서 지었습니다. 그 성전을 짓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빙빙 도시면서 우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실 적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목사님 같아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참 좋아요. 네, 제가 한 가지 남았다면은 언제나 머릿속에는 저희 아버지입니다. 4살 때 저를 버리고 나가신 아버지. 어딘지는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상상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가 미웠어요. 왜 나를 버렸는가? 어머니는 돌아가시니까 어쩔 수 없지만 어머니는 사진도 하나 없습니다. 왜 버렸는가? 그거 상당히 한이 많았거든요. 근데 자꾸 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눈물이 나요. 자꾸 저희 집사람이 당신 왜 우냐고 그럽니다. 그거 걱정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꾸 그래서 그 집으로 오서 왜 그래 우냐 그래요. 제가 말을 했죠. 한국에 우리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데 참 그것 때 한 때문에 온다니까는 집사람 말에 그런 거 가서 아버지 찾아오면 될 거 아니야 그래요. 당신 너무나 단순한 얘기다. 어떻게 그러냐? 난 못하겠다. 근데 한 번은요, 이 친구가 저한테 봉투를 줍니다. 뜯어보니까 한국 왕복 비행기표였습니다. 이게 뭐냐 했더니 가서 아버지를 찾으랍니다. 저희 집사람이 미국 여자예요. 또 63년도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인종차별이 심했거든요. 국제결혼이 불법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하고 하와이만 성락했거든요. 캘리포니아 가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경기도 파주군 그 군청 사무실 갔습니다. 그 직원 한 분이 아버지가 어디 계신 거 가르쳐 주군요. 영등포 계십니다. 그 영등포 와서 주소를 가족끼리 찾아가니까 아버지가 나오시더군요. 그 옆에는 어머니가 나오십니다. 저희 새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나오시고 그 뒤에는 이복 동생이 줄줄 따라옵니다. 5명이 있습니다. 그걸 보니까 기가 막혀. 그냥 아팠습니다. 나를 버리고 재혼해서 이거 난 것이 이게 뭔가. 그래서 선물을 가지고 다 던져버리고서 울면서 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더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저희 동생들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해.
아버지가 가난해서 그 동생들이 학교를 못 갑니다. 그래서 그럴 바에야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일 좀 더 해가지고서 또 저 아내도 그 일을 직업 가지고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복 동생들을 하나씩 다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걔들이 다 잘 살고 있습니다. 대학도 나오고 사업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죠. 동생들 보면은 참 감사합니다. 근데 동생들 왔지만 아버지가 안 계시거든요. 그 결과적으로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지금 동생들이 미국에서 학교 잘 나고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번에는 아버지를 모시러 왔습니다. 제가 모시러 왔어요. 그때가 제가 눈물이 쏟아서 말이 안 나와요.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가 안 계세요.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밤새도록 기다렸어요. 새벽 한 5시쯤 되니까 약주가 채워가지고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는 말씀이 내 애미가 죽었지. 우리 너무나 가난해서 너를 먹여 살 수가 없었다. 아버지가 무학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네 머슴으로 팔려가셨대요. 그리고 일본에 징병도 가셨답니다. 전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싫어했거든요. 보니까 나쁜 놈은 접니다.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했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가난은 죄가 아니거든요. 둘이 붙잡고 몇 시간 울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제 짐 싸주시오. 미국 가십니다. 모시고 왔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저희 집에서 4년 7개월 사시다 가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내 아버지가 영어란 안마도 모르시고 우리 초등학교도 못 가셨기 때문에 교육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모셨습니다. 가시기 전에 저 손을 잡은 손을 말씀이 허보면 안 이제 간다. 행복하게 가. 우리 식구가 다 만나서 고맙고 또 그 다음에 또 내가 너희 동생들 데려다 공부시킨 거 고마워. 그러면서 행복해 가. 근데 저희 아버지가 상당히 보수적이고 그 봉건적인 분인데 그 서양 문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마지막 하신 말씀이 너희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고맙다 그래라. 그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셨어요. 저는 그 한마디가 저한테 증거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주님을 영접하신 걸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늘 다 풀었어요. 여러분 행복하죠? 만약에 제가 이사야 41장 10절 안 했다면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만약에 제가 기도를 못했다면 못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 전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싫어했거든요. 지금 하늘 다 풀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정치를 해서 법도 방해서 인종차별을 불법이 됐어요. 그것이 이 신호범이 한 겁니다.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해도 괜찮죠? 그래서 지금도요 미국에서 조심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인종차별에 걸리면요 감옥 갑니다. 형무소 와요.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꿈을 가지세요. 노력하세요. 희망이 있으십니까? 꿈이 있습니까? 기도드리세요. 하면 된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건요. 제가 그 이런 게 너무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96년도에 여름쯤 백악관에서 편지를 받았어요. 그 뜯어보니까는 주한대사 신청서에 썼습니다. 저는 거기서 누가 농담을 한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법률에 이민 1세가 모국에 대사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거든. 나중에 생각이 궁금해. 그래서 뜯어가지고 써서 보냈습니다. 전화가 왔어요. 8월 17일까지 백악관 오랍니다. 갔죠. 갔던데 그 주한대사 신청서 13명이 왔는데 그 중에서 다 채워버리고서 3명만 마지막에 나눴더군요. 그래서 3명 가운데서 저들이 4시간 동안 인터뷰를 당했습니다. 국방부, 안기부, 미국 그 다음에 백악관 그래서 9명이 나와가지고서 말씀해요. 별 질문을 다 하더군요. 한미관계, 국방관계, 무역관계, 교육관계 다 질문해요. 물론 대사가 되는 걸 알아야죠. 마지막쯤 오더니 국방부 친구한 사람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신 박사,
만약에 당신이 대사가 됐다고 합시다. 그럴 때 한국과 미국과 전쟁이 나면 누구 편 들겠습니까? 기가 막힌 질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가 이렇게 났죠. 한번 가서 때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와서 때립니까? 눈을 감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답을 했습니다. 그 질문 고맙습니다. 내가 답을 할 것은 준비도 안 하고 연습도 안 하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I'll tell you from my heart. 그래서 진심의 가슴 속에서 할 말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To me, 나에게는 America is my fatherland. 미국은 나 아버지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와서 가족을 얻었고 교육을 받았고 이렇게 지금 이런 정치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on the other hand, 그 대신 한국 나라의 motherland입니다. 어머니 나라예요. 거기 내가 태어나서 이런 몸을 가졌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자라났습니다. 이걸 색깔을 바꾸려고 수만 번 목욕을 해도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나라의 어머니 나라입니다. My motherland입니다. 이런 걸 하면서 근데 지금 당신 질문이 우리 엄마 아빠가 싸우면 누구 편 들겠다는데 당신 누구 편 들겠습니까? 이러거든요. 이 친구가 답을 못해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My side는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화목하게 행복하게 사시는 대표입니다. Here is my case. 그때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저는 그때 그거 대사는 상상도 안 했지. 왜냐하면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백악관 가서 클린턴 대통령 뵈서 둘이 뽑혀가지고 갔습니다. 대통령 말씀이 박사 내가 당신이 한국에 못 보는 거 알고 있지? Yes, Mr. President, I understand. 압니다. 못 가겠습니다. 근데 그분 말씀이 혹시 몽고 대사를 가면 어떠냐 물어요. 몽고? Mr. President, I happen to be Korean American. 그래서 거기에 보내시면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몽고는 미안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이러고 왔어요. 네. 전 미국 가서 벌써 산 지가 58년 넘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almost 양키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핏줄은 버릴 수 없어요. 여기 올 때마다 우리 모국의 발전, 모국의 선발하면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조금 있으면 여러분도 보십시오. 우리 한국이 세계를 리드할 겁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빌리 그램 목사님 하신 것 같이 21세기의 미국이 사회적으로 도덕 타락할 때 한민족의 이 나라에서 기도해 줄 민자라고. 미국에요 우리 한인교회들이 4,700개가 넘습니다. 방콕에 있는데 주일이면 예배드리고 다들 바쁩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민자 중에서 제일 많이 그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해외 동포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들도 언제나 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자꾸 좀 끝나고 싶지 않네. 저는요, 정치자금이 벌써 이제 18년 했습니다. 2년 남으면 이제 5선 다 끝나거든요. 자꾸 이제 제가 상원의 부의장이에요. 이제 자꾸 더 있으라고 돼요. 왜냐하면 예산관계자의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더 있고 싶지는 않습니다. 2년 끝나면 저는 은퇴하고서 나머지 평생을 저는 입양아들의 선교사 될 겁니다. 자, 입양으로 갔고 또 저희들도 입양으로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 집엔 입양 문화가 있거든요. 입양아들의 문화가 따로 있고 한이 따로 있습니다. 입양아들 찾아다니면서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서 그 다음에 복음을 가르칠 겁니다. 이것이 입양아들이 한이 많아요. 특히 이제 입양아들이 세계 17만 명 흩어져 있는데요. 미국에 12만 명, 유럽에 3만 명, 그 다음에 호주, 캐나다 2만 명이 있습니다. 그 한은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 모르거든요. 제가 지금 꿈이 뭐냐면은 입양아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요. 걔들에게 value system, 가치론을 가르칩니다. 왜 얼굴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입양아들의 학교를 짓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역사, 문화, 그렇게 전통을 가르쳐주면 이 색깔이고 이런 거 알 수 있거든요. 입양아들의 질문은 이제 이것입니다. 입양아들이 또 어려운 게 많아요.
그 간단히 한번 말씀드리면요. 한 번은 5년 전에 있던 일입니다. 미네소타주에서 여자가 전화가 왔어요. 하는 말이 내가 어렸을 때 입양하러 왔는데 친부모를 찾고 싶답니다. 그래 그러면 나 서류를 번호를 알아주겠다 했거든요. 보니까 걔가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해서 전화해서 너희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니까 얘가 익사이딩 돼가지고 한국 가서 어머니를 뵙고 싶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표를 준비해가지고서 날짜를 정해주면 내가 어머니한테 연락해서 비행장에서 만나기로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광주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떠나기 2주일 전에 전화가 왔어요. 하는 말이 미안하지만 혼자 가기가 무섭답니다. 우리나라 말도 못하기 때문에 두렵대요. 그래서 혹시 같이 가줄 수 있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오케이 했습니다. 저도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내렸는데 놀란 것은 어머니가 나오시고 그 옆에는 큰 오빠가 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언니가 있었어요. 걔가 그걸 보더니 절절맵니다. 어쩔 줄 몰라요. 누구냐 그래요. 어머니가 눈치를 채가지고서 하신 말씀이 우시면서 아가야 내가 태어날 때 너희 아빠가 돌아가셨어. 우리가 너무나 가난하기 때문에 너 저 좋은 나라가 잘 살라고 너를 보냈다. 그런데 걔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빠들도 있고 왜 나만 배반하냐거든요. 그래서 광주 안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미국에 와가지고서 이놈이 목을 메고 자살했습니다. 뭐라고 쓰냐면 Why did you abandon me? 왜 나를 부정했냐 이거거든요. 그 시병아들 하나의 한입니다. 문화를 모르고 이런 게 있습니다. 유럽도 많아요. 그러나 이 병아들도 사랑을 받고 잘 키우면요 행복합니다. 이건 11년 전에 있던 일인데 어느 미국 분이 전화가 왔어요. 하는 말이 우리가 2년 전에 14살 먹은 애를 입양으로 데려왔는데 최선을 다 해준답니다. 다 해주고 다 하는데 왜 그런지 어울리지가 않는데 좀 만나서 얘기냐.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걔가 14살 먹은 애를 갖다가 2년 전에 데려왔습니다. 근데 다 해주고 그러는데 어렵답니다. 그 집에 아들 12살 먹은 애, 그 다음에 딸 9살 먹은 애 우리 있는데 이때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제가 걔를 만날 수 있냐니까 걔가 커클런 하이스쿨 고등학교를 간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월수금 거기서 농구를 친답니다. 운동관에서. 그럼 제가 그걸 찾아가 있습니다. 가서 이제 기다렸거든요. 걔가 공을 치고 나와요. 손을 흔들었지. 이놈이 보더니 번쩍만쩍해. 수요일날 또 갔습니다. 번쩍만쩍해. 금요일날 가도 번쩍만쩍해요. 월요일날 또 가서 흔들었더니 좀 가까이 가서 흔들었거든요. 그때서 걔가 저한테 누구한테 손 흔드냐고 그래. 너한테 한다니까 왜 나한테 손 흔드냐고 그래. 너하고 얼굴 비슷하지 않냐. 처음으로 웃습니다. 친구가 됐어요. 같이 이제 아이스크림도 사먹고 이제 도넛 사먹고 햄버거 사먹고 얘기를 해도 우리 집에도 와서 우리 애들 같이 놀고 그랬거든요. 그 한 번은 제가 물었습니다. 비로야 너도 입양하러 오고 나도 입양하러 왔는데 입양생은 어떠냐? 괜찮아 물었거든요. 젊은 애가 말이야 16살 말이야 그렇게 우는 걸 처음 봤어요. 눈빛이 핏방울이 떨어져 웁니다. 하는 말 행복하지 않대. 혹시 내가 알 수 있냐 어떻게 도와줄 수 있냐니까 가만히 하는 말이 나를 입양하러 데려왔으면 왜 아들같이 취급을 안 하고서 호텔 손님같이 대하냐 이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까는 거기 애들이 아들 딸인데 걔들한테 엄마 아빠가 일도 시키고 접시도 닦고 청소도 하고 풀도 깎고 말 안 들으면 아빠가 때리기도 했는데 나한테 때리지도 않고 아무것도 일도 안 시킨답니다. 그게 뭡니까? 입양합니까? 호텔 손님입니까? 나도 사랑을 받고 싶대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부모님을 찾아서 걔가 한 얘기를 코대해 줬습니다. 한 일주일 후에 이놈이 좀 만나서 어떻게 행복한지 몰라 춤을 추면서 그냥 쩔쩔매가 깨수와 그래요 하는 말이 어저께 밤 우리 아빠도 얻어맞았답니다. 여러분 얻어맞는 것이 말이에요. 좋지 않은 거는 그래도 얻어맞은 아들이 됐답니다. 이것이 입양아들의 문화예요. 저는 걔들을 손잡고 쓰다듬어주고 사랑하는 것이 나머지 평생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걔가 지금 어딘지 아십니까? 대걸 졸업하고 독일에 있어요. 육군 중령입니다.
목적은 비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을 처음으로 육군 대령이 된 장군이 될 겁니다. 또 교회도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조금이라도 사랑을 좀 이런 게 나거든요. 사랑,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서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만난 것을 참 감사드리고 해서 이렇게 잘 들어주시니까 끝나고 싶지 않네. 목사님 어떡할까요? 근데 해질 때가 됐는데 어떡하나 제가 그 기도 대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같이 이별가를 보면 어떨까요? 괜찮습니까? 이별가요? 싫어요? 네. 원하십니까? 제가 그 음치라 그 노래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배우니까 그 마음이 놓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계 역사를 보면요, 인구 퍼센티지 봐가지고서 이민을 제일 많이 간 사람들이 유태인들입니다. 둘째가 아일랜드 민족입니다. 인구에 비교해서. 셋째가 이태리 민족입니다. 넷째가 우리 한민족이거든요. 이민 많이 갔습니다. 유태인들이 이민 가기 전에 이 사람은 이별가를 불러요. 제가 그 이별가를 참 좋아서 배워가지고서 몇 가지 말로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걸 불러드려도 괜찮을까요? 늘리고 있는 게 주체가 없지? 박수는 지금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서 잘 생각해야지. 유태인들이 이민 가면서 이런 이름을 부릅니다. 샬롬 하바디 샬롬 하바디 샬롬 샬롬 하디디디 하디디디 샬롬 샬롬 Goodbye my friends Goodbye my friends Goodbye goodbye Till we meet again Till we meet again, goodbye, goodbye. 再见朋友，再见朋友，再见再见。明年回来，明年回来，再见再见。 안녕 형제여, 안녕 자매여. 안녕 안녕 다시 만나리 다시 만나리 안녕 안녕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기 에피소드 하나만 더 듣고 끝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신의원님이 참 우리 이민자들 디아스포라 700만 이민자들의 그 고난을 본인의 가슴속에 많이 품고 계신데 우리 카자흐스탄에 한번 가셨을 때 그때 또 느끼셨던 그 스토리를 제가 간증을 몇 번 들었는데 은혜가 됐는데 오늘 깜빡 잊고 안 하신 것 같아가지고 그걸 듣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목사님의 독재시네. 제가 96년대에요 부지사를 출마했습니다. 근데 열심히 했지만 아슬아슬하게 2점으로 졌어요. 지고 나니까 너무나 허무한 감이 들더군요. 그 사원에서도 진 적이 없는데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실망스럽고 마음이 아파서 어떡하는가. 한 번은 어디 도망가고도 싶고 한 번은 저기 사모아 섬 가서 고기나 잡고 자려고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목사님께서 최창여 목사님 말씀이 신장로 이럴 적에 괜히 여기 있으면 마음이 아파. 다른 데 가서 경험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저를 보고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추천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의 친구가 한 분 계신데 그 목사님이 선교사에 계시답니다. 연락해서 저를 만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타시칸에 내렸습니다. 내리고 보니까는 거기 목사님 나오셔서 윤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분 집에서 아파트에서 2달 동안의 신세를 졌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좋은 말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구준성과 비참성을 봤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왜 그런지 너무나 강제 이민을 많이 시켰습니다. 외정 때 일본이 한국을 갖다 점령하자 많은 사람들이 북한도로 이민 갔거든요. 거기서 살았어요. 독립운동을 살았는데 그때 또 31년대 일본이 북한도를 점령하자 많은 그 우리 동포들이 러시아로 이민 갔습니다. 하바라스크, 우즈베키스탄 거기서 어디서 거기 갔거든요. 그러는데 37년도에 조셉 스탈린이 우리 한민족을 다 모아가지고서 17만 명 됩니다. 모아가지고서 화물차에 실어가지고서 멀리 카자흐스탄에 가다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거기 던전에 가는 도중에 그 중에 훌륭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의 전함은 조명희 선생님입니다. 박여도학원 가면 거기 그분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분이 스탈린 반대 운동을 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나라가 없더라도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은 화물차에 실어서 이렇게 짐승같이 보내느냐 반대 운동을 하실 적에 그분이 소련군의 총에 맞아서 쓰러졌습니다. 날아가는 기차의 문을 밖으로 던져버리고서 왔습니다. 그 얘기가 제가 감동을 받은 건 누구냐면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가서 잊지 못할 할머님을 뵀습니다. 그 할머니의 전함은 조선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민혁서 쓴다더니 그 초등사께서 그 만두를 모아주셨거든요. 그 할머니 말을 듣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전함은 조명희십니다. 애국자입니다. 나는 그 외딸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 이름을 왜 이렇게 지어준지 아십니까? 조선아라고요. 저를 볼 때마다 조선아, 조선아 생각으로 나를 이렇게 지어주시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을 받은지 막 벌벌 울었거든요. 그리고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가서 그 17만 명이 화물차 타고 올 적에 우즈베키스탄 와가지고 카자흐스탄 와서요. 겨울을 견디지 못하고 4만 2천 명이 얼어 죽었습니다. 그 무덤을 가보니까 피눈물 나더군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기도를 드리면서 다시 결심했습니다. 선거에 한 번 졌다고 뭐 이렇게 비겁하게 우느냐. 다시 용기를 다해서 왔습니다. 조선아 할머니를 생각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상원에 다시 출마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출마할 때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이겼어요. 여러분 마음이 세트거든요. 하면 된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면 된다.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 독립운동 하신 그 조선아 할머니가 말씀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볼 때마다 조선아 볼 때 이름을 이렇게 지었답니다. 그게 참 너무나 감동스럽게 그걸 뵀거든요. 그래서 또 우즈베키스탄 가면요. 그 카자흐스탄 가는데 봄에 농사를 배농사를 짓고 그랬거든요. 밭농사 짓고 거기면 쌀고 배가 나옵니다. 우즈베키스탄 가면요 허업을 파는데 우리 한민족에다 목화 있지 않습니까? 목화를 많이 심어서 거기서 목화를 제일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민족 어디 가더라도 이런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우즈베키스탄 가시나 카자흐스탄 가시면 아주 큰 용기를 받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목사님? 우리 장로님 위해서 한번 이왕 했으니까 제가 또 하나 얘기할까요? 예. 네, 인들거니가 주책이지만 저는 꿈이 있습니다.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 제가 정치를 해보니까 정치인을 많이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제가 이제 조그만 장학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중에서 정치에 물망 있는 학생들은 학비를 대주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리고서 돈을 대주거든요. 걔들의 학교를 졸업하면 정치에 출마할 것입니다. 또 그런데 한국에서 후원회가 생겼습니다. 여기 이유진 권사님께서 앉아 계신데요. 이번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여기서 후원을 해줘가서 헌금해가지고 보내주시거든요. 지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이 뭐냐면은 얘들이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정치에 출마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꿈이 있어요. 저희 꿈이 뭐냐면 이겁니다. 오직 나의 길인데
나의 길로만 생각지 마시고서 우리들의 길로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향 삼천 접어놓고 자유 찾아 기회 찾아 산 넘고 바다 건너 이역만리 이방 땅에 뿌리 내리려 귀머거리 3년에 벙어리 또 3년 눈치 보며 다시 10년 순간순간 고비마다 님 계신 동쪽아를 향해 흘린 돌무더 시내가 되었다네. 고목이 된 무릎을 일으켜 희미한 눈들어 보니 아이코 어느새 저들을 찾았을까. 들판 가득한 어린 나무들 우리 2세들입니다. 읽어보세요. 이제 쓰러진 날 멀지 않았는데 그들의 손에 쥐어들 것이 무엇인고 씨 뿌리는 농부처럼 그들 가슴에 꿈을 심으리라. 꽃 피고 열매 매어 이 땅을 정복하라고. 여러분 요새 운동하는데 제가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20년 안에 미국에서 한인 대통령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All entertainment, all the time. DWSS 1494.